안녕하세요. 파인만학원 과학 강사 오유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효성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효성고 1학기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효성고 시험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위권 난이도 정도이긴 하지만 마냥 중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중간고사는 쉽게 내고 난 후 기말에서 변별력을 위해서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는 쉽게 출제가 되었지만 기말고사는 변별력을 위해서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는 지구과학 파트만 출제가 되어서 중간 난이도였지만 기말고사에서는 심화 문제를 출제하기 쉬운 물리 파트와 화학 파트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서 난이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효성고는 이때까지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모두 몇 년간 시험 범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부터 22개정 통합과학을 들어가게 되면서 시험 범위도 많이 달라졌으며 기말고사의 중간고사 범위가 누적이 되도록 바뀐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효성고 기말고사에는 통합과학을 벗어나는 개념이 출제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 효성고 1학년은 총 181명으로 1등급은 18등까지이며 2등급은 62등까지입니다. 이번 기말고사 예상 등급 컷은 1등급이 80, 2등급이 70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인만 재원생 평균은 79.2점으로 전체 대비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효성고 통합과학 기말고사는 심화문제 출제가 쉬운 화학 파트와 물리 파트가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화학 물리 파트의 계산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서 타임어택 시험이 되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며 확인하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효성고 선생님들께서는 통합과학 기말고사 범위 수업 중에 물1이나 생투에 나오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반도체 파트라든지 역학적 시스템 파트에서 이제 과거 물1이라고 하는 그 2학기 때 선택 과목 물리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학습을 하였으며 생명 시스템 부분에서도 시작 코돈, 종결 코돈, 능동 수송 등 생투에 나오는 개념들을 학습한 후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실제로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시작 코돈, 종결 코돈 등 이전 생명과학 2에 출제되는 개념들이 실제로 문제에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효성고는 선행학습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저희 학원에서 물원, 생투 등의 개념들을 포함하여 강의를 진행을 하였고 아이들이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고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기말고사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전체 통합과학 1에서 맨 앞부분 과학의 기초를 제외한 모든 단원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만큼 외워야 할 내용도 매우 많았던 것이 특징이고요. 또한 많은 학생들이 중간고사 범위는 쉽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중간고사 범위의 문제가 신유형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1번 문제부터 당황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간고사의 범위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도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효성고의 문제 출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신유형이며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고난도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그 문제에 나오는 그래프 자체도 굉장히 보기가 드문 그래프, 이 문제 유형에서 보기가 드문 그런 그래프가 출제가 된 것이 특징이고요. 또한 여기 니은을 보시면 T1일 때 우주의 온도는 10억 켈빈보다 높다라는 이 부분이 효성고의 특징인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전체적으로 이 빅뱅이 시작된 이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시중 교재에서는 이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암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륨 원자의 핵을 생성할 때의 시간, 그리고 원자 생성할 때의 시간, 원자 생성할 때의 온도, 이렇게 세 부분만 보통 외우면 문제를 시중 교재에서는 풀 수가 있는데요. 효성고에서는 선생님께서 여기 모든 시간, 모든 이 네 단계에 걸친 시간과 온도를 전부 다 암기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 보면은 이 T1일 때가 언제냐면 헬륨 원자핵 생성이 시작된 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고, 원자 생성이 일어나기 이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1일 때의 온도는 10억 켈빈보다는 온도가 낮아야 되고 3000 켈빈보다는 온도가 높아야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주의 온도는 10억 켈빈보다 높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니은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억 켈빈이라는 온도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은 헷갈릴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유형도 신유형이었을 뿐더러 꼼꼼하게 선생님이 말해주신 이 모든 것을 외우고 있지 않다면은 정확한 문제풀이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학 시스템에서의 킬러 문제는 21번 문항이 되겠는데요. 21번에서 시간을 많이 뺏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1번 문항은 저희 그 통합과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풀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이 뭐냐면 물리 1에서 배우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수식입니다. 효성고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이 역학 파트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이 물리 1에 있는 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여기 A랑 B 물체가 있게 되는데 이 A, B 물체의 속력, 그리고 이동거리, 가속도를 각각 이렇게 지정을 한 후 걸린 시간이 A가 B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A가 걸린 시간을 ET, B가 걸린 시간을 T로 설정을 한 후에 문제에서 보면 A와 B가 이동한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이동거리를 구하는 그 식을 이용하여 A가 이동한 거리랑 B가 이동한 거리는 같다라고 해서 이 수식을 풀게 되면 A와 B의 이 B를 알 수 있습니다. 가속도 A와 B의 가속도의 B를 알 수 있게 되어서 니은을 풀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이 나중 속도를 구하는 이 수식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쭉 푼 이후에 여기서 아까 구했던 A와 B의 가속도 B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A와 B의 속도의 B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문제도 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시간 속력 그래프를 이용해서 수식을 다 이끌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였던 29번 문제와 3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9번 문제는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통합과학 1의 내용을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 문제 유형 자체가 생명과학 2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코돈표라고 하는데요. 이 코돈표의 일부를 갖다 놓고 인공 RNA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아미노산이 나올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추정해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한 30번 문제를 보면 30번 문제는 문제 유형 자체는 통합과학 1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었지만 3번 문제를 보시면 종결 코던이라는 이 용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종결 코던이라는 용어는 생명과학 2에서 출제가 되는 용어고요. 여기 코돈표에 보시면은 AUG라고 하는 시작 코돈 하나, 그리고 이 UAA, UAG, UGA라고 하는 종결 코돈 3개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만 이
3번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2에서 출제되는 이 부분들이 이번 기말고사에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출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2는 화학 파트가 어려운 편입니다. 화학 변화 파트에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산화환원과 중화반응은 개념도 복잡하고 그래프를 이용하여 푸는 문제가 많습니다. 산화환원들의 예시들도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중화반응 파트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푸는 문제들이 킬러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화학 파트는 방학 기간 동안에 충분히 예습을 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구과학 파트도 암기량이 매우 많은데요. 효성고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범위가 아니더라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습은 물론이고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통합과학 2의 메인이 될 화학 파트는 기초 개념을 토대로 문제에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개념 완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학 파트는 문제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 기출 등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유형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절약해야 하고 정확한 계산력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말고사를 점검을 하고 2학기 시험에 맞춰서 전략을 다시 짜는 시점입니다. 특히 수행평가 반영 비율도 높은 편이니 1학기 시험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2학기 대비를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파이만 학원은 각 학교별 기출 분석, 서술형 대비, 실전 전략까지 맞춤형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문의를 주세요. 지금까지 위례파이만 과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